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김남일 정치팀 기자의 새누리의 리자인 시그널이란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저성과자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 평가를 보자. 이한구 위원장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39.13%로 뒤에서 베스트 5다. 그가 저성과자라면서 발목 잡기 한다며 몰아붙였던 여야 의원의 출석률은 전체 평균은 83.61%였다. 이한구 위원장의 본회의 법안 투표율 역시 23.32%로 최하위, 본회의 재석률도 30.41%로 최하위 베스트 3에 들어간다. 이 단체가 매긴 이한구 위원장의 전체 평가 점수는 16.17점으로 평가 대상 국회의원 284명 가운데 단연 꼴등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인 공공근로사업장에서도 해고될 판이다. 지역구 관리는 제대로 했을까? 이한구 위원장은 편한 지역에서 다선의 혜택을 즐긴 이들을 공격했다. 그런데 그는 대구 수성갑에서 내리 4선을 했다. 19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야당의 김부겸 후보는 40.42%를 득표하고 20대 총선에 재도전한다. 대구 수성을에 단독 신청하고도 낙천당한 삼선의 주호영 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을 향해서 지역구 관리를 엉망으로 해놓고 그래서 지역구를 버리고 당을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를 심사하느냐라고 말했다. 바둑은 돌 하나하나를 패한 자리에서 바로 복귀하고 다음 판을 둘 수 있다. 공천 실패 복귀에는 4년이 걸린다. 4월 13일 밤 11시 23분 다음 총선은 알파고가 공천하라면서 이한구 리자인스를 뒤늦게 한탄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당은 저성과자를 잡겠다고 난린데 야당은 고성과자를 날리면서 파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 후보 선발 과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더민주 비례추천관리위원회 한 인사가 면접 평가를 앞두고 특정 예비 후보에게 쪽집게 지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민주 비례추천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모 후보의 활동계획서를 보고는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알아보기 쉽게 고쳐와라 이렇게 요령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의 한 중진이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김빈 후보의 경쟁자를 밀어주는 바람에 김빈 후보가 밀려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한편 더민주는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17대 의원 시절 7급 비서로 일했던 김규환 후보가 면접 평가를 통과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하루 만에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홍창선 위원장, 본인은 심사위원 신분으로, 그리고 자신의 옛 보좌관은 피심사자 신분으로 한자리에서 만났겠네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특하던가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를 공개 압박해온 천정배 공동대표가 야권 연대론을 접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야권 연대론의 또 다른 축이었던 김한길 의원은 천정배 공동대표의 노선 변경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 천정배 공동대표의 입장문을 들은 다음 한 달 뒤에 총선 결과에 야권 지도자들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대표 꼴만 우스워지게 됐어요. 당대표로서 말이죠. 게다가 본인 선거도 위태롭습니다. 더민주의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신이 이끈 국민회의 출신 인사들마저 연달아 호남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의 처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에서 지지율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도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수도 없고 말이죠. 이래저래 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의 7차 공천 발표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박근혜 정부 내각 출신인 이른바 진박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종섭은 대구 동갑에, 추경호는 대구 달성에 단수 후보로 공천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에게 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구의 윤두현과 중남구의 곽상도는 경선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수도권에서도 진박으로 분류되는 후보 다수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갑의 안대희가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승규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강승규를 날린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서도 유승민과 가까운 이종훈을 날리고 권역세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정무적 판단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분위기네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3.15 공천학살로 불린 어제 공천심사 결과 7차 발표를 보면 유승민계, 친이명밖에는 전멸하고 김무성 대표 측근은 상당수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경기 안성의 김학용,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가 대표적입니다. 강남갑 심윤조, 강남을 김종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무성 대표 측근들이 예상과 달리 대부분 살아남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측근을 살려주는 대가로 청와대, 친박계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던 상향식 공천을 포기한 대신 자신의 측근은 살려둔 양상입니다. 명분이 어려우면 실리라도 챙기는 김무성. 그래서야 리더십이 서겠습니까?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유승민입니다.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단두대만 있을 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유승민은 침묵 중입니다. 그러나 어제 대구에서 지역 일정을 챙긴 뒤 점심쯤부터 자택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유승민은 컷오프가 확정될 경우, 즉 낙천이 확정될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출마 선언문을 준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량, 즉 무게기준 수출을 근거로 해서 한국경제 낙관론을 피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월의 중량기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이달 초에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최장 기록의 수출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산업자원부 자료는 가격에 방점을 둔 수출 실적이고요. 유일호 부총리가 인용한 것은 중량, 무게입니다. 무게. 가격이 정확합니까? 무게가 정확합니까?
유일호 장관 기준대로라면은 스마트폰 수백 대를 파는 것보다 수천에서 수천만 톤에 달하는 배 한 척을 파는 게 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제기하려는 경제심판론의 쐐기를 받기 위한 그런 근거로서 수출 호조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긴급 안보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한미 양국 합동 군사훈련에 맞서서 이른바 서울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서울 모형을 활용해서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당으로 돌아와서 북한에서 핵을 완성했다는 뜻으로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다가왔다 이렇게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포 마케팅이 시작됐다는 경향신문의 진단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국내의 일부 철부지들이 주장하는 한국 핵 무장론에 대해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 어떤 형태의 한국의 핵무장은 반대한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 무장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거래해온 협력업체인 의류제조회사 YDI 김진욱 대표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피해수의 결정으로 원자재, 부자재, 완제품의 발이 묶이면서 6억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는 20곳이 넘고 개성공단 협력업체 협의회가 자체 추산한 총 피해 금액은 75억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다가 입주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들은 정부 관료가 아니라 경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열리는 개성공단 평화대행진 집회의 성격과 참석 여부를 묻기 위해서 이 경찰관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경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느냐 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는데 하여간 이 정권의 하는 일은 시위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점검뿐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 노조 판결 이후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수가 4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일면에 실렸다는 말씀드렸죠. 2014년부터 2년 연속 그랬다는 건데
1999년 합법화 당시 6만 2천여 명이던 전교조 조합원은 2003년에는 9만 4천 명까지 늘어났는데 조선일보는 집단 이기주의, 정치 투쟁으로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권의 가공할 탄압도 한몫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취업난에 시달리는 20, 30대의 개명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발음하기 어렵거나 듣기 이상한 이름 때문에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컨대 김치국, 김한여, 이만원, 하쌍연, 송아지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연쇄 살인범이나 흉악범의 동명이인들도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강호순이 그렇고 김길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박현정 전 대표의 남성단원 성추행 논란 당시 정명훈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공개 편지를 통해서 박현정 전 대표의 성추행이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발언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소 취지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의 기자 메모를 보겠습니다. 반노동자 정당 심판. 노사정 합의가 파기되고 한 달 만에 열린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한노총의 4월 총선 방침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중에 현직 임원 3명, 즉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 김주익 수석부위원장, 이미자 여성담당 부위원장이 포함됐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노동계의 수건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 출신의 인사가 여의도로 가는 것은 도리어 장려돼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몸담은 조직이 심판 대상으로 삼은 정당의 품에 안기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직 내부에서는 임원 3명이 조합원을 팔아서 금배지를 달려한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일시적 분노로 끝날 일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구에 있는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군요. 정부가 결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에게도 재취업을 제공하는 정책을 3년째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금복주의 조처, 논란이 거셉니다. 창사로부터 50년이 넘도록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에 결혼한 여직원은 없다라면서 회사가 일을 못해서 너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 다니는 여직원이 없기 때문에 나가줘야 한다. 이런 식의 관례를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금복주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직원 결혼한 직후에도 사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판촉부서로 발령냈는데요. 이 여직원은 회사 측의 퇴사 압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금복주, 김동구 회장 등을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금복주, 대구 경북 지역 소주 판매 시장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견업체인데요. 노동자를 홀대하더니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는 이세돌 구단 이야기는 뺐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닌 듯 보여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 이야기는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기 위한 윤리적, 법적 문제, 앞으로 과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군사용 로봇 등의 사용으로 이미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돼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자율주행차 사고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탑승자와 제조사, 개발자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또 악한 누군가가 시스템을 작동해서 반인권, 반노동, 반환경, 반민주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정훈 변호사의 한겨레 칼럼 인공지능과 판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인공지능이 대체해야 할 직업으로 판사를 꼽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판결 과정은 사실을 집어넣어서 법률을 적용하면 결론이 튀어나오는 자동 판매기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판결을 가리켜서 기계적 판결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의한 법률 판단과 판사들이 행하는 판결의 핵심적 특징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첫째는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둘째는 회의하는 감각이다. 회의. 회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집단 토의 이런 게 아닙니다. 회의스럽다, 회의적이다 할 때 그 회의인데요.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는 한 판결에서의 고백처럼 판결이 무오류일 수 없다는 회의하는 감각이야말로 그 판결의 과정을 정당하게 하는 힘이다. 또한 판사는 법이 반드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회의할 줄 아는 감각의 소유자여야 한다. 판결이 무오류의 논리일 수 없듯이 법도 그 자체로 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기계적 판결을 막을 수 있다. 판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만 인간이기에 공감할 수도 회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과 인간의 판결을 가르는 기준이 돼야 한다. 그래서 판결은 공감하고 회의하는 인간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이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